오늘도 제주의 하늘은 분주합니다. 짐을 꾸리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설렘이죠. 가장 먼저 여행객들을 유혹하는 건 자연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어떤 매력에 끌리는 걸까요? 탁 트여 있으니까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파도 소리가 가장 편안하다. 제주의 자연 하면은 푸르고 청정한 느낌이 가득 드는 것 같아요. 자연은 늘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그러나 보는 풍경에 사로잡히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죠. 의식을 해야지 찻소리가 들렸지 그 전에는 내 찻소리가 들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고 있었어요. 네.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차 소리랑 비행기 소리를 저희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빵 하고 소리를 내면서 올 때 맞아요. 소리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썩어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요?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실 관광지이기도 하고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건 맞는데 소리 환경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사실 조금 아쉬움이 좀 더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10% 정도로 감각을 인지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소리만 정말 듣고 싶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숨을 고르는 자연. 이제 우리는 사람의 청각처럼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마이크를 켭니다. 과연 자연의 청진기엔 어떤 소리들이 들릴까요? 풍경마저 얼어버린 겨울. 홀로 새벽의 설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설은 모든 인적을 끊었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6년 전부터 제주의 자연의 소리들을 모으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록담에 저도 몇 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리를 녹음할 때 불가피하게 사람들의 소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정말 이런 시간에 온 이유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좀 다 배제하고 자연의 소리만 오롯이 담고 싶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흔적을 다 지우고
고요에 든 겨울산. 해발 1950m 한라산 백록담. 이 높고 깊은 곳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요? 지금처럼 이제 혹독한 한겨울에는 자비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거세면서도 좀 무거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자연만 생각했을 때 안정적이고 포근하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자연도 있다라는 것을 백록담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렇게 소리를 빌려 존재를 드러냅니다. 물이 출렁이던 산정호수도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적막뿐인 이곳에도 소리가 있을까요? 방금 들으셨어요? 무슨 소린가요? 백록담에 물이 얼면서 깨지는 소리, 그 소리가 방금 퉁 하면서 들렸거든요. 아, 호수에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군요. 갑자기 소리에 요란한 파동이 생겼습니다. 비행기입니다. 소음은 이 높은 곳까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의 파장이 바람의 파장을 넘어서서 사람 귀에 계속 꽂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제주도에는 그 어느 곳에도 온전한 자연의 소리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없구나. 우리가 자연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주도에서 어느 곳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숲은 어떨까요? 원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동백동산입니다. 외진 곳에 있지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숲 한가운데에선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 습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이 귀한 시절 마을의 식수로 이용되었죠. 지금은 수많은 생명들이 뿌리를 대고 삶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기대어 살아가는 새들만 70여 종. 그중 한 녀석이 이 백로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물가로 내려와 먹이 사냥을 합니다. 오늘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네요. 숲속에서 만난 물은
사람도 반갑기 마련입니다. 누구랄 것 없이 물가에 앉아 밀린 수다를 풉니다. 8년째 동백동산을 가꿔온 해설사에겐 그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여행자들이나 관광객들을 보면 습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와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내 눈 힐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숲을 그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습지도 그대로 느끼지도 못해서 그 가치를 못 느끼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앉아서 그 소리에 좀 눈 감아서 귀 기울여 보기도 하고 그걸 좀 만끽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탐방객들이 떠나면 습지는 다시 동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습지의 주인들만 나와 있는 이 시간,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이 독특한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큰 산개구리 수컷입니다. 짝을 찾기 위해 암컷을 애타게 부르고 있죠. 그 뜨거운 부름을 듣고 암컷이 다가오면 수컷은 암컷의 등을 꼭 붙잡고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겨울에서 이른 봄까지 습지는 이 울보들의 시간입니다. 여기 수색진 거는 5월 말, 지금 5월 말. 목청껏 울던 녀석들이 황급히 몸을 숨기네요. 요 뒤에 보면 또 연못 좀 근데 여기에 꽃이 피어야 돼? 저기 뭐라고요? 오후가 되자 습지는 다시 소란해집니다. 의뢰 그렇듯 주변 소리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이렇게 영수 좀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인간이 내는 탐방을 하면서 내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게 이 동식물, 이 숲에 방해를 주고 있구나를 처음엔 못 느꼈는데 근데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들리게 됐어요. 큰 산 개구리들은 소음에 아주 민감합니다. 번식을 위한 울음은 생명의 본능이고 소통입니다. 개구리들의 절박한 울음이 위태롭게 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쉴 새 없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건 일부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주변의 소리를 좀 기울여서 녹음도 좀 하고 싶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새소리 하나 녹음해서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틀어보면 이게 풍력 발전 소리, 뭐 비행기 소리, 오토바이 소리,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못 쓰는 거죠.
과연 숲 근처에 불청객이 있군요. 습지에서 녹음한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봤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건 새와 개구리 소리입니다. 눈에 띄는 건 저주파대에서 지속적으로 들리는 풍력발전기 소리. 자연의 소리와 인공적인 소음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숲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풍력 발전 소리 또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또는 비행기 소리 또는 뭐 기계가 돌아가는 약간 현장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엔스로폰에 해당되는 인위적인 소리들인데요. 아주 작은 0km 이상부터 시작해서 2km까지 아주 저주파대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소리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숲에서 항상 들리는 소음을 사람들은 왜 의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모든 감각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압도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각적인 정보로 세상을 인지할 때 80% 이상 인지하기 때문에 결국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면 사실은 그곳이 되게 좋은 것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조금씩 사라지거나 아니면 묻히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습지는 다시 고요에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소리가 지금 이 안에 모두 고여 있습니다. 자연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입니다. 건천이지만 중하류 곳곳에 물이 흐르는 작은 소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찾아왔네요. 여름 철새 팔색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멸종 위기종의 새죠. 이 녀석은 긴 꼬리 딱새 수컷. 여름철이면 동남아시아에서 넘어와 제주에서 번식합니다. 성공적으로 튼 둥지에서 어미새와 번갈아가며 어린 새끼들을 길러내고 있군요. 이 희귀한 철새 가족들의 고향은 천미천인 셈입니다. 이들을 품어주는 하천의 소리는 어떨까요? 소음의 진원지는 천미천 인근의 도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로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량 옆에선 공사도 한창입니다. 기존 2차선의 비자림로를 왕복 4차선으로 넓히는 공사입니다. 사업은 5년 전 벌목을 시작으로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깨부수는 괴물이 멈추지 않은 지 수년째. 이곳에서 하천 생태 조사를 벌여온 활동가는
걱정이 큽니다. 확연히 전과는 달라졌다는 좀 느낌을 받을 때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생태 조사 목적으로 해서 이제 둥지 조사를 가는데 한 쌍이 발견되거나 두 쌍이 발견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가 이제 아예 안 보이는 수준이 됐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공사 소음은 물론이고 완공 이후도 우려가 됩니다. 이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제주도를 번식지로 삼지 말아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되돌아봐야 하는 저는 신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음이 새들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음 녹음은 제주시 평화로에서 진행했습니다. 소음의 크기는 약 78데시벨. 남조로와 번영로 등 제주도 내 주요 왕복 4차선 도로 4곳에서 측정한 교통소음의 평균값입니다. 실험 장소는 비자림로와 새들의 서식 환경이 비슷한 제주 중산간 일대의 도로. 이곳에 실제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들려주고 새들의 반응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소음이 미치는 범위를 계산해 스피커는 6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피커를 틀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동안 정점 조사를 진행합니다.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으며 새들을 관찰하는 조사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선 숲속에 무인 녹음 장치를 설치해 새들의 소리로 변화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총 5일에 걸쳐 진행합니다. 인위적인 소음을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숲속 9곳의 지점에서 조류의 출현율과 행동 유형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시기에 따른 이번 실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조류 소음 영향 조사입니다. 아직까지 인위적인 소음이 새들의 다양성이나 새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굉장히 미진한 편입니다.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를 어떻게 설계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켜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할게요. 우리가 사는 공간엔 늘 새가 있었습니다. 새들이 보내는 노랫소리에도 위험 신호에도 우리는 무감각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연구팀은 현장 조사와 녹음 조사를 종합해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종에 따라 소음에 대한 취약 정도와 적응도가 다른 새들.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음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종수와 개체수 모두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건 새들의 행동 유형인데요. 소음을 피해 이동하는 새들은 늘었고 휴식을 취하거나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는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서식지의 감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음들이 생물 다양성, 특정한 종의 출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흰 모래와 푸른 물빛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곳은 월정마을. 제주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죠. 사계절 관광객들로 붐비면서 몇 년 새 작은 바닷가 동네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좀 잡소리가 많이 나죠. 뭐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소리지만은 아침 되면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밤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소음 때문에 해가지고 잠도 좀 설칠 때가 많고. 한때는 조용하고 한적했던 마을. 물가에 뜬 달빛처럼 고요해서 붙여진 이름처럼요.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멍멍이 하나 짖는 소리도 들리고 했었는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요즘은 사람 소리만 들리지 그런 소리도 듣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여름바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파도 소리가 참 이뻤어요. 그게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진짜 그게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세상의 변화에 속절없이 묻혀버린 그리운 파도 소리. 그 고즈넉함이 지금은 주민들의 기억에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하고 생각이 또 틀린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저 생각으로는 조금 옛날 방식으로 살았으면은 그것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그게 조금은 아쉬워요. 소리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어느 순간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 사라진 소리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걸까요? 이곳은 숲속의 오름. 늘 풍성한 물이 채워져 있어 물차도름이라 불리는 곳이죠. 저는 김창훈이라고 하고요. 녹음 일을 한 지 그래도 얼추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소리 풍경, 사운드스케이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차도름은 15년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탐방객들로 오름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오름은 그새 많이 회복됐습니다. 숲은 더 무성해지고 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미 헤드라는 마이크예요. 사람 얼굴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소리와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진 마이크? 마이크에게 확대경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더 씌워줬다고 해야 되나? 디테일한 소리를 담는데 이 수변이 그런 일조를 하는 거죠. 이 장비는 인간의 청각처럼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듣는 마이크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빈자리는 어떤 소리로 채워졌을까요? 물차 노름의 고유성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런 사이즈,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울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슨 원형 경기장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래서 소리도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천연의 에코음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연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어떤 간섭도 없기에 그저 고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 소리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방향까지도 다 말해주고 있구나. 예를 들면 물차 흐름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용납하기 힘든 어떤 일이지 않을까?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할까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 그 중심가엔 지역의 경제 발전을 상징하는 명소 타이베이 다리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대만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죠. 폭포처럼 쏟아지는 모습은 이곳만의 볼거리면서 골칫거리입니다. 바로 소음 때문입니다. 그 한편에서 특별한 활동이 한창인데요. 시내 곳곳을 돌며 55데시벨 이하의 조용한 공간을 찾는 중입니다. 那55分贝其实是一个世界卫生组织的这个环境，他们这个保护的单位都提出来一个55分贝是一个最适合人类的生存的一个这样子的一个声音的状态。可是这样子的一个55分贝的环境其实已经越来越少，所以今天带公民过来，不仅要听到那个环境那个噪音，也试图去寻找说这个噪音背后我们还有没有改变的空间。就按这个。 7월 17일 경청의 날이 지정된 지 올해로 6년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금은 환경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因为以前我们可能就是待在这个环境，它这么吵，我们就是去忍受。不过我们现在就是会去找一个宁静的地方，让自己不要被这个声音、噪音来干扰。
타이베이시에선 교통 소음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중 하나가 도로에 설치된 소음 단속 카메라입니다. 엔진 소리나 배기음이 기준치 이상인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된 이 소음 단속 시스템은 보행자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소음을 줄이는 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主要是管制这个行驶中的车辆引擎所发出的声音。在养德大道，它的噪音管制的标准是86 dB。对，如果超过这个噪音管制标准被取缔的话，可以处罚新台币1800元以上到3600元以下的罚款。主要道路上面的噪音车的这个数量有减少，那当地的居民对于这个生活恢复安宁很高的满意度。 타이베이시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면적은 제주시의 절반도 안 되지만 인구는 제주도의 3배를 넘습니다. 생활 소음이 심각한 이유기도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이베이시는 소음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종에서 4종까지) 구역별로 각각 소음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소음 기준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시끄러운 상업지구의 비율은 줄이고 녹지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1, 2종 구역을 확대해 최대한 생활 소음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어떨까요? 크고 작은 산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곳은 양명산 국가공원입니다. 곳곳마다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공원은 타이베이시의 대표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시민들도 산책하듯 편하게 이곳을 찾죠.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원은 생태계도 건강합니다. 덕분에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도 다채롭습니다. 양명산 국가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선 어떤 소음도 낼 수 없다는 것. 这个在我们台北市管辖的区域里头，它就有特别把阳明山这个地方设为这个第1级的这个管制这个噪音的部分。这个地方有非常丰富的生物，好，那请它就安静下来之后，他们通常都能够安静下来，那他们就会更感受到，哎，原来这里是这么样的安静的。 숲 한가운데에서 만난 몽환호수. 공원에서 가장 조용한 사일런트 트레일에 포함된 호수입니다. 이곳에선 소리도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느긋하게 자연과 호흡하며 마음의 충만함을 얻어갑니다. 那如果真的没有人说，真的仔细可以真的听到风声、水声、蝉声、鸟声、山声都可以听得到。我觉得这是一个非常棒的地方。那因为我们自己就住山下，所以这变成我们每个礼拜都会跟我太太上来这边，把它当做后花园一样，把它逛一圈再走下去。我们非常喜欢这个地方。 자연은 어디든 교실이 됩니다. 이날의 수업은 귀 기울여 듣기. 소리도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자연스레 배우는 중이죠. 타이베이시가 소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The tips. Be quiet. Yeah, first you must be quiet. 那我开始关注到台湾这片土地上，很多我录的大自然的声音已经开始改变了，我们的声音正在破坏环境，所以我觉得很重要就是我们忘记去聆听，我们应该要让孩子，我们的下一代孩子学习在去专注的去聆听这些声音，发现他们人类并不是这个世界的唯一，否则这些声音消失，我想人类可能要面对的就是人类自己要消失的一个命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덤불로 이루어진 숲을 우리는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이 숲으로 모였습니다. 네. 국내에서하고 틀리네요. 아, 맞아요. 밑에는 네. 송이라는 화산송이고요. 이들은 온전히 귀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펼쳐질지는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1m의 담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들었던 소리와 이제는 차별된 사운드 워킹존을 걸어보실 건데요. 제가 나누어 드렸던 키트 있죠? 옆에 이제 헬퍼분들이 헤드셋을 체험자분들께 착용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저기서 소리 들리고 내 귀에 오나 봐라. 이들에게 청각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마이크는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제 숲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더디지만 천천히 자연에 스며드는 사람들. 조금씩 희미했던 소리들이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새로운 문이 열리는 찰나입니다. 아무래도 시각이 아예 없다 보니까는 청각이 조금 약간 발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해방된 느낌. 그런 나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로부터 해방되고 되게 자유로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소리 듣고 이렇게 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연이구나. 앞으로는 그 옆에 사람 보고도 한번 우리가 이 새 소리도 듣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가자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1m라고. 그래서 여기 자연의 소리를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다 보면 마지막 자연이 내는 그런 유언들을 대신 녹음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 자연의 소리를 지키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 어떠한 소리가 변했다, 아니면 이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인지가 생겨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자연의 소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소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 교감하며 흘러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많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의 잡음을 끄고 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엔 어떤 소리가 남아있을까요?